살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삶을 만들어갈 것인가, 또 어떻게 이 삶을 보다 낫게 만들어갈 것인가를 늘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좋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고 이혼도 날마다 꿈꿉니다.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나는 이혼을 꿈꿔본 적이 있다는 손 들지 마세요. 손 들지 마시고 벌써부터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오른쪽 눈으로 이렇게 윙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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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윙크. 너무나 많아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중에 윙크 안 한 사람은 지금 우리 남보라 씨밖에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결혼한 지 한 달 뭐 약간 됐기 때문에 전 너무 좋죠.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결혼이라는 게 만만한 과정은 아니지만 이혼도 참 험한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결혼식은 어떻게 하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공개적으로 합니다. 그러나 살다가 이혼은 항상 몰래 해요. 말 안 하고. 그래서 물어보면은 갑자기 어느 날 재수 씨한테 안부 전해줘 하면은 아니야 라고 하는 친구들이 진짜 가끔은 술자리에서 있죠. 이혼이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결혼은 둘이 하지만 이혼은 가족이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우리가 둘 사이에 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아이들도 또 있고요. 부모님들도 또 계시고요. 친인척들이 또 있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과정이에요. 이혼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서로 논의도 하지 못한 채 자기만의 슬픔과 고통을 견뎌야 되는, 그리고 결국은 결정해야 되는 과정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시는 분들께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결혼은 결혼식을 했죠. 그렇죠. 그런데 이혼식도 하세요. 이혼식? 이혼식이 뭐예요, 이혼식. 선생님? 처음 들어봤네요. 처음 들어보셨죠? 제가 이혼과 관련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과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이분들이 정말 지옥까지 내려갔다 옵니다. 삶이 완전히 산산이 다 찢어져요. 완전히 찢어집니다. 그래서 우린 이혼하고 나면 파트너들끼리 서로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점을 좀 찍어야 되겠다. 감정에 마침표를 좀 찍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저는 이혼식을 합니다. 제 상담실에서 이혼식을 하는데요. 이혼 선언문이 또 있어요. 우리가 왜 결혼 성원문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있는 것처럼 이혼 성원문을 만들어가지고 각자 이름 쓰고 서명하고 제 이름도 쓰고 같이 서명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같이 읽고요. 반지도 서로 교환합니다. 어떤 반지를? 다시 끼워 각자가 결혼 반지 있었잖아요. 네. 반대로 끼워줘. 네, 반대로 끼워주는 게 아니라 서로 그냥 이렇게 주는 거죠. 끼워주진 않아요. 빼서 주는 거예요? 서로 교차해서 남편은 아내에게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주는 거죠. 대신에 나는 이거 아예 만지고 싶지도 않다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 중에는 그냥 저한테 가지라고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축하드립니다. 본방석에 아주 앉으셨네요, 아주. 근데 다이아는 안 주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5년 정도 제가 기간을 둬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5년까지는 가지고 있다가 5년 지나고 나면 이때 이거는 사회에 기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서 죽을 때까지 제가 가지실 수는 없잖아요. 나는 내 배우자가 이런 얘기할 때 진짜 너무 싫었다. 부사를 해보면 배우자들이 듣기 힘들어하는, 또 가장 고통스러웠다 하는 말들이 있는데, 아내 같은 경우는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 왜 장모님 같이 말해? 또 한 가지는 야, 너 집에서 놀면서 뭐 하냐? 남자분들이 조금 다릅니다. 남자들은 네가 그러면 그렇지. 어머나. 야, 말을 말자. 이거 굉장히 무시하는 얘기예요. 그 존재를 순간에 날려버린 이야기거든요. 사실은 싸우는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이 하지 말아야 될 말이다 싶을 때는 입을 열어서 자기 입에 주먹을 집어 넣으셔야 돼요. 입을 틀어 막아야 돼요. 나도 모르게 막 튀어나오고 토하듯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 꼭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그럴 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약간 조망하는 능력을 갖는 게 필요해요. 왜 조망을 해야 되냐? 조망을 해서 시간을 두고 어떤 말이 불편했나 생각해 보게 돼요. 또 내 파트너는 내가 했던 말 중에 어떤 말이 불편했었을까? 이런 생각도 꼭 해봐야 되겠죠. 우린 꼭 내가 상처받은 것만 기억나니까. 그리고 이 사람의 최악인 지금의 순간도 있지만 이 사람의 기여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잘했던 지점도 있고 못난이 지점도 있고, 이런 평균값을 쭉 내봤더니 이 사람의 평균값이 나쁘지 않아. 그러면 이 사람하고는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스스로 어떤 상황이 닥쳤다? 그럼 이 지점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의 평균값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대신 그 평균값을 낼 땐 여러분의 평균값은 어떤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라는 사람이 잘했던 건 뭐고 나라는 사람이 최악인 지점은 어떤 걸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요. 훨씬 나라는 사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진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내 배우자에 대해서도 좋은 지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평균값을 꼭 기억하실 것. 무엇보다 이제 여러분하고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이제 20대, 30대의 결혼이 지금 현재 조금 나이가 먹은 40대, 50대, 60대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2030이 가지고 있는 이 다툼과 또 이혼의 트렌드는 조금 달라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사례도 이제 저희가 상담했던 사례고 실제 이 사례도 얘기를 해야 해도 된다라고 허락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 말씀을 잠깐 드리면 이 부부가 30대인데 일단 이 집은 집안일 가사 분담이 정확해요. 정확해서 남편이 설거지를 하죠. 그럼 아내는 이 설거지에서 벌레가 나도 안 치워요. 그리고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기로 했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거기서 꽃이 피고 날파리가 그 집안을 가득 채워도 전혀 치우지 않아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예, 예. 그래도 서로 괜찮대요. 왜냐? 서로 약속했고 그 약속을 지키면 되니까. 이게 지금 요즘 2030이라서 전 이해는 돼요. 근데 이 집은 뭐 때문에 싸웠냐면 여러분 수저 씻으면 어떻게 놓으세요? 수저? 그냥 뭐 이렇게 꽂아놓죠. 남편이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설거지를 씻어가지고 이 숟가락이 머리가 있고 꼭지가 있잖아요. 이 꼭지가 밑으로 가도록 이 수저가 위로 가도록 한 거예요. 네, 그래야죠. 근데 아내가 와서 그런 거예요. 이걸 왜 위로 올려? 밑으로 놔야지. 그럼 밑에는 더러운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그런 거야. 우리 집은 이렇게 해. 근데 남편이 뭐라 그러냐면 니네 집은 그렇게 배웠니? 내가 그럼 니네 집 갔을 때마다 그렇게 비위생적인 숟가락으로 밥을 먹은 거야? 거기까지 만들지 말아야죠. 근데 부부라는 게 이런 걸로 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각자 살아요. 이렇게 요즘 2030들이 굉장히 공정에 민감하죠. 그래서 네가 이리면 나도 이리여야 돼. 내가 이리면 너도 이리여야 돼. 그래서 이 범위, 이 밸런스가 맞지 않으면 이건 불공평한 거야. 어디 그뿐입니까? 월급에 있어서도 똑같이 돈 써야 돼요. 똑같이. 그래서 제가 만난 부부 중에는 남편이 한 달에 700을 벌어요. 엄청나게 버는 거죠. 아내는 한 달에 250을 벌어요. 그런데 외식을 나가잖아요. 각자 돈을 내야 돼. 근데 남편이 굉장히 비싼 아주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에 있는 그 식당 있잖아요. 거기를 이제 가자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내는 거기를 이제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못 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남편이 혼자 갔어요. 이게 너무 웃긴 일들이 이제 그 윗세대는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너무 이렇게 뭐 극한 걸 얘기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의 세대의 핵심은 뭐냐면 침범하지 말고 약속한 거 지켜야 되고 미리 예약해야 되고 그리고 이 약속에 대해서 n분의 1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윗세대로서는 납득할 수 없지만 이게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일련의 세대의 색깔이고 세대가 가지고 있는 키워드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결혼 생활 속에 녹아 있어요. 이 가사 분담 같은 것도 다 n분의 1입니다. 그래가지고 일명 어떻게 분담을 하냐? 엑셀로 분담을 해요. 엑셀이 지금 이런 식으로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세요. 세탁기, 건조기 있는데 보세요. 밥 만들기, 먹이기, 반찬 정리, 식탁 정리 따로 있고 애들 샤워 보세요. 화장실 데려가는 사람 따로 있고 샤워시키는 사람 따로 있고 굉장히 디테일이 강하죠. 이런 식으로 하죠. 결국 이혼해요. 아, 그게 엑셀이온이구나. 아, 들어봤어요. 누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얘기를 듣는데 너무 남 일 같지가 않아가지고. 엑셀 하세요? 엑셀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저희들만의 가사 룰이 있고 네네. 만약에 제가 빨래를 돌리면 남편이 건조기 하는 거 너무 당연한 거고 결혼식은 내가 준비할게 신혼여행은 너가 준비해 이렇게 나눴거든요. 그래서 듣다 보니까 너무 남 얘기 같지 않아서 좀 여기가 너무 불편한데요. 저도 지금 갑자기 불편해졌는데. 사실 우리 세대들도 그런 문제로 많이 싸워봤잖아요. 근데 혹시 결론에 도달하신 분 계세요? 이 싸움의 끝을 가본 사람은 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그 싸움의 끝은 제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해결의 원인은 뭐가 있냐면 서로에 대해서 배려가 부족한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고 남는 부분도 있죠. 그리고 나에게 없는 그 부분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이건 차이일 수도 있겠지만 보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규칙이 필요하거든요. 단추 기억하셔야 돼요. 단추. 인간에겐 다 버튼이 있어. 특별히 부부에겐 2가지 버튼이 있어요. 하나, 발작 버튼. 발작 버튼. 그거 누르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안심 버튼.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그러면 누구나 다 발작 버튼이 있지만 처음엔 모르고 눌러요. 모르고 막 누르고 고통스러워하죠? 나중엔 알고 누른다. 근데 우리가 서로의 발작 버튼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부들이 많아요. 의외로 굉장히 모릅니다. 굉장히 모르기 때문에 알려주셔야 됩니다. 여보, 나는 이런 말이 힘들어.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자기는 어떤 말이, 어떤 행동이 힘들어? 라고 또 물어봐야 되겠죠. 나에 대해서는 알려주고 그 사람에게도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얘기할 때 보면 대부분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싫어하는 행동 좀 하지 마.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얘기는 제대로 된 제안을 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말, 행동은 당장 이 그림이 눈에 떠오르는 것처럼 해야 그 사람이 이걸 어떻게 변화시킬지도 알고 그 행동이 변화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또 한 가지 회복 버튼, 일명 안심 버튼은 훨씬 더 중요해요. 왜냐, 우리가 싸운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풀어갈지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저희 남편은 저를 어떻게 풀어주는지 너무 잘 알아요. 갑자기 막 요리를 시작해. 아니면 저를 막 식당으로 데려가요. 그래서 막 먹으라 그래요.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나 이거 지금 입맛 없어. 나 지금 내가 이거 먹을 기분 아니야. 그럼 저희 남편이 우선 씨 먹어봐. 먹잖아? 괜찮다. 저는 제 남편을 사랑하기도 하지만 정말 존경합니다. 저희 남편이 뭐 인물이 좋아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수용력이 좋은 사람이라 저는 무슨 일 있으면 제가 남편한테 가요. 가면 남편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괜찮아 이렇게 안아주고. 너무 따뜻하다. 안아주면 어떻게 해요? 네. 저희 남편 정말 귀엽고요. 너무 웃긴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제 눈에 깜찍입니다. 내 여자한테만 네, 잘해주는군요. 네. 근데 저희 남편은 원래 화를 잘 안 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화를 안 내는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풀어줘야 되는지 잘 몰라요. 그런 경우라도 좀 물어보죠. 자기야, 당신이 화났을 땐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자기를 그냥 좀 놔두래요. 그러면 언제까지 놔두면 될까? 그랬더니 하루나 이틀이면 된대요. 그러면 화가 풀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밥 먹자 그러면 풀린 거래요. 우리에게 이런 발작 버튼도 있고 우리 안심 버튼이 있는데 이건 역시 알려주고 그다음에 물어보자. 자,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40대는 어떤 나이이기도 하는가? 이혼율이 가장 높은 나이이기도 합니다. 와, 40대가. 그래서 2023년 통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남자는 40대 후반이 제일 많더라. 여자는 40대 초반이 제일 많더라. 자, 그러면 이혼은 왜 할까요? 행복하려고 결혼했는데 행복하려고 이혼한대요. 그럴 수 있겠다. 내가 이혼하면 좀 그래도 숨이 쉬어질 것 같아. 지금처럼 최악이진 않을 것 같아서 그래. 이런 얘기들 하니까요. 네, 맞아요. 40대가 정말 이혼을 하는 이유를 가만 생각해 보면 성격도 있고 뭐 세상에 5만 가지 우리가 이혼할 사유는 널리고 널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먼저 역시 돈입니다. 제가 이 돈 문제와 관련해서 했던 그 상담 사례 이 40대 부부가 다른 문제 다 괜찮았어요. 근데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이 남자가 게임을 해요. 그런데 요즘은 게임머니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다 소액 결제였던 거예요. 소액 결제가 적을 때는 한 4, 50만 원, 많을 때는 정말 많을 때 250만 원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평균 한 100만 원 선이 계속 나간 건데 각자 맞벌이를 하니까 또 각자 돈 관리를 하니까 또 공동으로 내야 될 돈만 함께 내서 했기 때문에 잘 몰랐어요. 근데 이걸 이제 어떻게 이 아내가 알게 됐냐면 나중에 이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이사를 가게 됐는데 이 대출을 하는 과정에 이 남편이 매달 이렇게 나갔다는 걸 아내가 거의 한 10년 만에 알게 된 거예요. 나중에 이걸 쭉 살펴봤더니 거의 한 1억 가까이 돈이 나간 겁니다. 아이고, 그 10년이면 돈을 모았으면. 그치. 아이고. 근데 이게 이 아내 한 400 벌어요. 이 남편 한 250 벌어요. 근데 한 달에 자기 250 버는 것 중에 100만 원을 게임머니로 쓰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쪽에 소비가 너무 많아. 아내가 옷을 사고 또 사고 오늘 아침에도 샀다. 그렇게 사놓고 입을 옷이 없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입으로시 없어. 아니 없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소비하는 거 상관없어요. 문제는 우리 집의 가정 규모를 넘어서는 경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이걸 그냥 무작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경우에는 서로 합의를 많이 보셔야 돼요. 전체 우리 규모가 얼마나 있고 그리고 공동가계부 쓰시면 되게 좋아요. 그러면 눈치가 보여서 쓸 수가 없어요. 눈치가 보여서. 그러나 이 사람이 원하는 만큼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뭘 써도 괜찮은, 그래서 필요한 소비를 정말 적절하게 할 수 있을 만한 이 사람만의 용돈 공간을 좀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용돈을 딱 정해놔서 이 범위 안에서만 쓰도록 하는 거, 이런 것도 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웬만하면 이혼을 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와중에도 저는 이혼을 해라라고 말씀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있는 경우예요. 이 폭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반드시 가속도가 붙어요. 내가 처음에 한번 툭 치는 건 실수일 수도 있겠지만 맛보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간을 보는 거죠. 내가 이를 이렇게 다뤘을 때 쉽게 넘어가고 오케이를 해? 다음번은 어떻게 조금 더 강도를 높여보겠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미는 것을 넘어서 뺨을 한번 때려보겠죠. 그 뺨을 때린 다음엔 또 다른 주먹이 나가겠죠. 쉬운 용서는 곧 이어 또 다른 폭력을 바로 빠른 속도로 불러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용서를 뭐라 그러냐? 값싼 용서라고 부르는 거예요. 값싼 용서. 이 값싼 용서는 그야말로 우리가 값싼 은혜를 베푸는 것과 똑같은 거거든요. 함부로 용서하시면 안 됩니다. 지속적인 폭력이 나타난다. 이건 사람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범죄자하고 사는 거잖아요. 그 피해자 몸의 상처는 이 심장뿐만 아니라 심정에도 멍을 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지속적인 폭력이 이어진다. 이건 반드시 꼭 상담은 받으시되 이혼도 고려하셔라. 두 번째가 중독입니다. 중독은 정말 답이 없어요. 중독은 그게 알코올이 됐건 아니면 그게 마약이 됐건 아니면 그게 어떤 종류가 되든지 간에 잊지 마시고 무조건 치료받아야 되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 이 중독을 앓고 있는 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중에 보면 그분들을 계속 서포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가족들이. 중독을 서포트해요? 그럼요. 서포트한다는 건 뭐냐면 이걸 옆에서 누군가는 계속 돈을 벌어다 주고 생활을 유지하고 그 술을 사다 주고 그렇게 이 삶을 지탱하도록 그 시스템이 돼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세상 천사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공동의존자라고 불러요. 공동의존자라는 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도 의존자가 됐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은 알코올에 의존이 되는 것이지만 공동의존자는 이 사람에게 의존되는 겁니다. 중독의 가장 핵심은 뭡니까? 뇌가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아니겠어요? 누군가 엄청난 그 중독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돕는 그 모든 순간 나는 완벽히 사라지는 거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현장들이 우리에게 40대의 아픔으로 다가오고요. 이런 40대의 아픔들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린 또 나이 들어 50대에 접어들게 되죠.